네, 민주당에서는 개각을 전면적으로 다시 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개각을 두고 나라가 걱정이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극우 대통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온통 나라가 극우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극우 발언에, 극우 유튜버에, 극우 인사에, 극우 정책에, 그리고 극우 정권, 극우 대통령까지 나라가 참 걱정입니다. 네, 이 대표의 극우 대통령, 이 발언을 두고 나온 비판인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 연이어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되어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종전선언을 중시했던 전 정부를 겨냥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극우라는 것에 대해서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저는 이제 극우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쉽게 상대 진영을 이렇게 극우로 하는데 극우라는 건 이게 아까 제가 히틀러나 무솔리니 이야기했잖아요. 따라서 이게 잘못된 거고요. 근데 반국가 세력은요. 제가 이게 그 예를 3개만 들어보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이제 그 6.25를 북한의 남침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6.25를 미국이 먼저 침략해서 중국이 참전한 미중 대리전이다. 이렇게 하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걸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이거는 아무리 제가 이해해도 6.25를. 그리고요, 두 번째는 또는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 보통 사람은 북한의 핵이 위협적이니까 사드나 막아야 된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세력은 이런 세력이 있더라고. 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핵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확고하더라. 그래서 유엔의 제재를 풀어주면 핵 포기하겠더라. 이거 국민 자유행위 아닙니까? 이걸 이게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저는 이것도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종전선언요. 제가 여기 역사 통계를 봤더니 전쟁이 제일 많이 난 거는 불가침 조약을 맺은 나라들끼리 전쟁이 제일 많이 났어요. 옛날에 우리 독소 불가침 조약 기억나시잖아요. 결국 평화는 종이 위에 잉크로 평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평화는 강력한 힘, 군사력과 이 군사력을 언제든지 사용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 이게 평화고요. 종전선언 100번 하고 평화협정 1000번 맺고 그래서 이게 유엔사 해체하고 미군 철수하고 이게 평화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망국의 길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예를 들면서 반국가 세력이다. 저는 뭐 특정인을 지칭한 건 아니지만 아주 적절한 표현을 봐요. 네, 변호사님, 지금 결국에는 국민의힘은 북핵 폐기를 전제로 이 남북 상호 신뢰가 구축된 이후에 종전선언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고, 이 야당은 비핵화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종전선언을 봤던 것 같거든요. 이런 시각차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종전선언을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엔 그 평가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역사가 그리고 국민이 평가를 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그리고 2018년 그 4.27 판문점 선언에서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19년도에 그 북미 회담에서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통령도 확인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반국가 세력인 것입니까? 당시의 시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종전선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추구했다는 것만으로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건 전 그 대통령의 언어로서는 정말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국민적으로 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고 여야 간의 그런 정쟁이 지금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반국가 세력이다라는 말씀을 쓰시는 것 자체가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그리고 여야의 협치를 위해서도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정말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극우라는 단어와 지금 반국가 단체가 부딪히고 있어서 지켜보는 국민들이 굉장히 좀 아슬아슬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좀 언어가 좀 순화가 될 필요성은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종전선언의 경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가 윤석열 정부의 탄생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종전선언을 이끌어내지도 못했고 종전선언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북핵과 미사일 위기를 낮추고 북핵과 미사일을 폐기시키는 것이 목적 아니었습니까? 어느 것 하나도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하자는 주장만 있었지 실천이 뒤따르지 못한 정부에 대한 심판이 윤석열 정부 탄생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분석, 그 이후에 북한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언급을 둘러싼 정치권의 충돌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